아침에 일어나서 정성껏 양치하고 혀도 닦고 비싼 가글까지 썼는데도 다시 올라오는 입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나는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지? 혹시 내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치과에 가서 비싼 치료를 받아야 하나? 이런 걱정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영상 잘 클릭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치과에서 큰 돈을 들이거나 비싼 제품을 사지 않고도 집에서 단 5분 만에 입냄새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고민하시던 입냄새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양치를 해도 입냄새가 계속 날까요? 우리는 보통 입냄새가 나면 위장 문제라거나 입이 더러워서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냄새의 90% 이상은 바로 여러분의 입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균 때문입니다. 양치를 아무리 해도 입안에 세균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음식물 찌꺼기와 만나서 부패하면서 휘발성 황화물이라는 가스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불쾌한 냄새의 정체입니다. 중요한 건 칫솔질만으로는 이 세균들의 은신처를 다 없앨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 3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첫째, 혀 뒷부분의 설태입니다. 칫솔로 대충 문지른다고 해서 설태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둘째, 치아 사이의 사각지대입니다. 칫솔모가 닿지 않는 곳에서 음식물이 썩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잘못된 수면 습관입니다. 입을 벌리고 자면 천연살균제인 침이 마르면서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넷째, 가글액 사용으로 입이 더 건조해집니다. 알코올 때문에 입이 건조해지면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이 4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치약을 써도 입냄새는 다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할 수 있는 4단계 관리법입니다. 첫 번째, 혀 클리너로 혀 가장 안쪽에 있는 백태를 제거해주세요. 많은 분이 양치할 때 칫솔로 혀를 대충 닦고 끝내실 거예요. 하지만 칫솔은 혀의 돌기 사이에 낀 설태를 긁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혀 클리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쓰고 있는 클리너인데요. 혀의 앞부분만이 아니라 구역질이 날 정도로 가까이, 여기가 목구멍이라고 하면요, 가장 가까이 들어가서 가장 안쪽부터 백태를 이렇게 긁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혀 클리너를 사용하실 때는 혀 가장 안쪽 부분에서부터 살살 아래쪽으로 백태를 긁어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긁혀 나오지 않으니까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한 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가장 안쪽의 백태부터 긁어내시면 됩니다.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세균은 아주 오래된 백태가 있는 혀 가장 안쪽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부터 백태를 긁어내지 않으면 입속에 있는 대부분의 세균들을 그대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방법으로 하루 한 번, 저녁 취침 전에만 제대로 백태를 제거해도 다음날 아침 입냄새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치아 사이의 음식물 저장소를 치간 칫솔과 치실로 제거해주세요. 나는 이 사이가 좁아서 치실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시죠? 입냄새가 나는 분들의 치아 사이를 치간 칫솔과 치실로 닦아보면 상상도 못할 만큼 고약한 냄새가 나는 플라그와 음식물 찌꺼기가 나옵니다. 이게 치간 칫솔이고요. 이거는 치실인데요. 치간 칫솔은 이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여러 번 넣다 뺐다 하면서 음식물을 제거하는 거고요. 이거는 치간 칫솔인데요. 이렇게 열면 치실이 나오고요. 이거를 쭉 뽑아서 끊어가지고 손에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빨과 이빨 사이에 끼인 플러그나 음식물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칫솔질 후에 이렇게 단 1분의 치간 칫솔과 치실 사용이 여러분의 입안 환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양치 후에는 치간 칫솔과 치실을 꼭 사용해 보세요. 세 번째,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으면 입술 테이프로 붙이고 주무세요. 세균은 건조한 환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입으로 숨쉬는 분들이나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입이 건조해져서 입냄새가 많이 납니다. 입속에 침이 다 말라서 아침이 되면 세균으로 가득해지죠. 그럼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잘 수 있을까요? 잠잘 때 입에 붙이는 입술 테이프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스티커를 떼고 입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하셔서 꼭 구매하셔서 잠들기 전에 붙이고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실히 입안이 덜 건조하고 입냄새가 덜 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가글 대신 소금물로 가글 하세요. 많은 분이 입냄새를 없애려고 화학 성분이 가득한 가글액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알코올 성분이 강한 가글을 쓰면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입안 점막을 더 건조하게 합니다. 당장은 개운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자주 사용하면 입안이 바짝 마르면서 오히려 세균이 증식하고 구강 점막을 자극하고 또 입속 유익균까지 죽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천연 소금물 가글입니다. 소금은 강력한 살균 작용으로 구강 내의 세균을 효과적으로 죽이면서도 구강 점막의 자극이 적습니다. 특히 잇몸 염증이 있거나 아침 입냄새가 심한 분들에게는 소금물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무 소금이나 입에 넣는다고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소금물의 농도는 몇 프로가 적당한지, 가글 시간은 몇 분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걸 모르고 하면 오히려 입안이 더 건조해지거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3에서 5.8% 농도의 소금물로 가글을 하셔야 하고요. 제가 입속 세균을 죽이는 가장 적절한 소금 농도와 가글 시간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따로 준비해 두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 주세요. 어떤 소금을 사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소금물 가글 역시 일반 가글 제품과 마찬가지로 입안에 성분이 남고 입의 점막을 통해 미세하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없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바닷물로 만든 좋은 소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소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입냄새는 결코 해결하기 어려운 난치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혀 관리, 시간 관리, 입으로 숨쉬지 않기, 소금물 가글하기 라는 이 4가지 작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입냄새는 크게 개선되고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상쾌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